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미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직류 전동기의 운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나시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자동차 운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자동차 운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자동차 운전. 처음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가요? 네, 당연히 그렇죠. 안전벨트를 먼저 매야 돼요. 여러분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안전벨트를 맨 다음에 우리가 뭐래요? 시동을 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동을 걸게 됩니다. 자, 시동을 걸면은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고속도로에 올라타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속도를 빨리 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뒤에서 빵빵 하면서 야, 빨리 가라. 뭐 이런 안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가다 보면은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러한 학생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속도를 또 낮춰줘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운전을 하다 보면 당연히 속도를 제어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제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속도를 제어할 때도 있는데 또 이럴 때도 있겠죠. 우리가 뒤로 후진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후진해야 될 때도 있어요. 후진.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러한 상황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급 점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빨간불이 갑자기 되었거나 아니면 누가 튀어나왔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급 점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유식하게 제동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동. 이렇게 제동한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1년에 이 네 과정이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쉽게 겪을 수 있을 거예요. 뭐 할 때? 운전할 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똑같아요. 직류전동기 운전 파트에서도 이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시동을 우리가 직류전동기에서는 기동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속도 제한은 속도 제한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후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역회전이다 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역회전은 우리가 앞서서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정회전과 아닌 역회전이라는 거 뭐예요? 거꾸로 돈다는 거예요. 평소. 그러니까 후진이란 거죠. 그 다음 제동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시동부터, 즉 기동, 직류 전동기의 운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직류 전동기의 기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동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기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동을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동 전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기동 전류를 낮춰줘야 됩니다. 기동 전류를 낮춰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동 토크를 어떻게 해준다? 크게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가 기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될 조건입니다. 기동 전류는 뭐 기동 시 흐르는 전류, 기동 토크는 기동 시 필요한 토크. 토크가 뭐 회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동 전류가 낮은 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기동 토크가 큰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뭐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여성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제초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는 뭐 우리가 어떤 그 추석이나 설날 때, 명절 때 조상님들 묘자리를 찾아댈 때도 예초기를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예초기를 쓸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수동 예초기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은 땡기는 게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냥 땡기면 작동을 안 합니다. 운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세게 땡겨야겠죠. 빨리 토크를 세게 줘서, 그래야 작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에 반드시 기동 토크가 크게 됩니다. 뭐 우리가 심지어 뭐 물리적으로 어떤 물건을 옮길 때, 또는 물리적으로 뭐 차를 민다고 해볼까요? 차를 밀 때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거랑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처음에 우리가 기동을 할 때, 시동을 걸 때는 토크가 커야 됐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기동 전류는 낮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겠죠. 자, 기동 전류가 낮다 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기동전류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평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기동만 하게 되면 전류가 커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기동만 하면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그 전류를 기동 시에는 낮춰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기동 전류가 커질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동 전류가 낮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분권 전동기 여러분들 지금 정지하세요. 정지하시고 등가에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부터 분권 전동기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강의를 듣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제 강의 들으면 점수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맞죠. 아무리 잘 가르치는 강사가 수업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제가 분권 전동기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자, 분명히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전원을 인가해 줬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하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계자 전류가 부하 전류에서 나눠져서 계자 전류로 한쪽은 계자 전류, 한쪽은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항 성분들, 계자 저항 RF, 그리고 전기자 저항 R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동 시에 기동 전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동 전류는 뭐가 돼요? 당연히 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전기자가 어떻게 돼요? 전기자가 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토크가 발생하고 여기서 우리가 운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IA가 뭐예요? 여기에 흐르는 IA가 기동 전류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IA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했던 겁니다. 자, 단자 전압에서 우리가 IA, RA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역기전력 E가 되는 겁니다. 맞죠? 역기전력을 제가 표시를 안 해내요. 역기전력 뭐가 돼? E가 되는 거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식에서 우리가 뭘 꺼낼 수 있다? IA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IA라고 하는 것은 저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V 마이너스 E에 나누기 RA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사실 요 전류는 기동전류가 맞나요? 기동전류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왜요? 지금 기동시가 아니거든요. 기동시는 뭔데요, 그러면? 자, 기동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 기동시라면 if 기동시라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얘가 돌아간다 했잖아요. 얘가 돌아간다는 것은 기동 시에는 운전을 하기 전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 어떤 상태겠어요? 정지 상태에서 기동을 하겠죠. 맞죠? 안 돌아갈 때 기동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제로예요. 속도가 제로예요. 기동 시에는. 자, 속도가 제로라는 말은 유기 전력이 아니라 역기 전력이 어떻게 돼요? 역기 전력의 공식이 어떻게 해요? K 파이 N이라며. K 파이 N이잖아요. 얘가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고요. 기동 시에는요. 그러니까 요 식에서 뭐가 돼요? 이 E가 뭐가 돼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좀 다시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동 시에 IA라는 값은 어떻게 된다? RA분의 바로 V가 됩니다. RA분의 V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당연히 크겠죠. 왜? 얘는 뭘 뺐는데 얘는 안 뺐잖아요.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대충 한 몇 배 정도 크냐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한 4에서 6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4에서 6배.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동 전류가 크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얘를 줄여줘야겠죠. 줄여줘야겠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IA라는 값을 어떻게 해주고 싶다? IA라는 값을 줄여주고 싶은 거예요. 줄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줄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뭐예요? 얘를 줄이려면
얘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를 줄이는 방법 한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얘를 크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줄이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 이게 끝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러면은 이 V를 줄인다는 건 어떻게 한다? 그냥 단자전압 아니야, 얘가? 단자전압? 단자전압을 줄인다, 그냥. 단자전압을 어떻게 한다? 줄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RA, 전기자 저항을 크게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전기자 저항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수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자의 직렬로 가변 저항을 단다. 가변 저항을 단다. 자, 가변 저항을 설치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말은 뭐다? 일로 와보세요. 자, 가변 저항을 여기에 어떻게 한다? 직렬로 단다고. 여기에 뭐 직렬로 단다고. 이렇게 가변 저항을 이렇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준다? 크기를 크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체 RA가 뭐게 돼요? 크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안 어렵습니다. 요 두 가지만 알면은 요 파트는 끝이에요. 자, 그래서 기동 전류를 우리가 줄여줬을 때 어떻게 한다? 다시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자 전압을 줄인다. 또는 전기자의 직렬로 가변 저항을 단다. 이러면 우리가 기동 전류가 작게 흐르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평소보다 어떻게 되니까 기동 전류가 크게 되기 때문에 줄여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기동 토크를 어떻게 한다? 기동 토크를 크게 한다. 저것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기동 토크를 크게 할 때 기동 토크를 어떻게 한다? 크게 한다요. 크게 한대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기동 토크를 크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기동 토크를 크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동 토크에서 토크 공식이 어떻게 돼요? 자, 토크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K 그리고 파이 그리고 IA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토크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크게 해줘야 된다.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크게 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 K는 상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파이 자속을 어떻게 해줘요? 크게 해주면 되겠죠. IA도 크게 해주면 되겠지만 이 IA는 뭐예요? 얘 아니에요? 얘는 줄여줘야 된다고요. 기동 전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제어를 못합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론은 뭐 얘는 자속을 어떻게 해준다? 크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속을 어떻게 크게 해주지? 자속을 어떻게 크게 해줄까요? 제가 지금 이걸 지워버렸거든요. 다시 그려볼게요.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안 이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권 전동기를 제가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분권 전동기를 그렸습니다.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K파이 IA로 나타내는 거고 이 자속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서 와요? 계자 저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자속이 나온다고요. 자속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얘를 크게 해준다고. 얘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흐르는 IF가 어떻게 돼요? 크면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럼 얘를 크게 하려면 V는 IR. I를 못 흐르게 하는 친구가 뭐예요? 저항이죠. 여기 RF가 될 겁니다. 맞죠?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줄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흘러서 자속이 많이 발생해서 토크가 커질 거니까.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뭘 단다? 가변 저항을 답니다. 그래서 FR을 답니다. 가변 저항.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얘를 최소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최소로 만들어주면
저항값이 최소가 되니까 전류가 커져서 자속이 증가해서 토크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내용 했었죠, 제가. 이전 시간에 다 설명을 한 겁니다. 따라서 자속을 우리가 크게 해줘야 되고, 그 말은 뭐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기동시 F열의 값을, 가변저항의 값을 어떻게 한다? 최소로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별로 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기동 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IA는 RA분의 V가 되는 거니까 V를 줄여주거나 단자전압을 줄여주거나 전기자 저항을 크게 해주면 되는데, 전기자의 직렬로 저항을 삽입을 해서 그 가변저항을 크게 해주면은 전기자 전류가 줄어들겠구나. 기동 토크라고 하는 것은 토크는 K 파이 IA가 될 거니까 얘를 크게 해주기 위해서는 파이를 조절하거나 IA를 조절해야 되는데, IA는 기동 전류가 되니까 걔는 제어를 못하고 파이를 크게 해줘야 되는데, 파이를 크게 해주기 위해서는 계자 자속을 크게 해줘야 되니까 계자에 흐르는 전류 IF가 커져야 되고, IF가 커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RF 값이 작아져야 되는데 RF를 바꾸지 못하니까 거기에 가변저항 FR 값을 넣어서 걔를 줄여주면 어떻게 돼요? 자속이 증가해서 토크가 증가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울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동 끝났고요. 칠판이 좀 많이 적어놔서 그 다음 속도 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속도 제어입니다. 여러분들 속도를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고속도로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속도를 늘렸다가, 스쿨존에 갔을 때는 속도를 줄였다가 하는 우리가 속도 제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식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속도 제어에서 N이라고 하는 속도는 K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V 마이너스 IA RA가 될 겁니다. 그거를 뭐로 나눈다? 자속 파이로 나눈 것이 뭐가 된다? 속도 제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즉 속도 제어라는 것은 이 N값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요 공식에서 K는 상수니까 요 나머지 친구들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변화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이 계자라는 친구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RA라는 친구도 바꿔줘도 뭐가 바뀌어요? N이 바뀌겠네요. 세 번째로 이 공급 전압, V 전압을 어떻게 해줘요? 바꿔줘도 N이 바뀌겠네요. IA 같은 경우는 이 전압이 인가되면 생기는 거니까 얘는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자와 저항과 전압을 바꿔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계자 제어, 그리고 저항 제어, 그리고 전압 제어.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어떻게 된다? 요 파트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자, 여기서 적어 볼게요. 자, 계자 제어입니다. 계자 제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계자 제어에서 시험에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자 제어는 바로 정출력 제어입니다. 자, 이 말은 뭐다? 출력 P가 뭐하다? 일정하다는 겁니다.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먼저 하실게요. 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피차 좋아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계피차를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계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계자는 P가 일정하다. 계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적었던 식을 한 번 더 적어볼게요. N이라고 하는 것은 K에 파이 분의 자속분의 V 마이너스 IARA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은 요 친구를 어떻게 해줘요? 요 친구를 지금 체인지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친구에 의해서 뭐가 돼요? 요 친구에 의해서 N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는 N이 바뀌면 돼요? 안 바뀌면 돼요?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 나머지 친구들은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다?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P라고 하는 친구가 될 것이며 얘는 E 곱하기 IA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I에 일정하죠. E도 일정합니까? E는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E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단자전압 V에서 마이너스 IA, RA 한 친구가 E가 되는 것이며 여기에다가 결국 IA를 곱한 게 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뭐예요? V-IA-RA도 V-IA-RA도 일정하죠. 그러니까 출력 P가 일정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권 전동기를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만만한 게 뭐죠? 이 분권 전동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어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파이, 자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토크할 때도 이 파이를 어떻게 바꿨어요? 여기에 가변저항을 달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가변저항 FR을 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줬어요? 작게 해주면은 여기에 흐르는 IF가 어떻게 돼요? IF가 커지게 되면서 여기에 흐르는 여기는 RF라고 할게요. 여기에 흐르는 뭐가 돼요? 전류가 커지게 되면서 자속이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면서 토크를 크게 해줬죠. 요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여기다 적어볼게요. 1번.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FR 값이 자, 커졌다고 해볼게요. FR 값이 커지게 되면은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저항이 커졌으니까 전류는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속은 어떻게 돼요? 자속 역시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속이 작아진다는 말은 얘가 작아진다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커진다고요. 커지게 될 거예요. 좀 반대로 FR의 값을 감소를 시키면은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저항이 작아졌으니까 아주 살판 났죠? 자, IF가 커지고 파이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속도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도 제어를 해요. 그러니까 얘만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은 되는 거니까 딱 보면 알겠지만 조작이 어떻게 돼요? 조작이 정말 간편합니다. 조작이 간편하네. 이러한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더. 자, 우리가 열심히 자속을 늘렸습니다. 자속을 늘렸어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하냐? 자, 직권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속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가 돼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IF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속이 증가하잖아요. 계속 커지면 얘가 계속 증가한다 했어요? 증가한다 안 했어요? 증가 안 한다니까. 왜? 포화가 된다고, 포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전류가 흐르더라도 결국 얘가 어떻게 돼요? 포화가 된다는 거예요, 포화. 그렇기 때문에 포화가 돼요,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속도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안 줄어든다. 자, 이러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IF를 어떻게 해줘요? 계속 줄어졌어요. 그럼 자속이 계속 줄어져요. 요래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게 주자속이 되는 겁니다. 실제 N극에서 S극으로 나오는 주자속이 되는 거예요. 전자석이지만 어쨌든 표현을 그렇게 하면 주자속이 되는데 얘가 작아버리면은 얘가 정말 작아버리면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이 더 커져버려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너무 작아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전기자 반작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단점이. 자, 보시면은 지금 전기자 반작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했고 포화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전류를 너무 많이 흘려줘도 안 되고 얘를 너무 적게 해줘도 안 된다고. 그 말은 뭐다? 범위가 좁다고요. 적당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범위가 작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이 두 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 나오나요? 여기까지 안 나오나요? 자, 그럼 요 위에다 적어볼게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걸 어떻게 해볼까? 속도 제어가 자,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필기를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하셔가지고 이 두 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다? 속도
제어 범위가 작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했던 겁니다. 기동시에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동시에 FR의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동시에는 기동 토크가 커야 되니까 자속이 커야 되니까 IF가 커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작아야겠죠.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최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저항 제어를 알게 될 건데 어쨌건 간에 여기서 지금 저항을 넣었어요. 그럼 얘를 커졌다 켜졌다 할 거지만 어쨌든 저항이 넣었다는 거잖아요. 저항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력 소모가 I제곱알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I제곱알. 그랬을 때 어쨌든 저항을 넣었으니까 얘가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저항이 커졌으니까 얘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원래라면은.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이 I는 뭐예요? IF 값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IF가 되는 거죠. 근데 IF는 어떻게 돼요? 되게 작은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요 값은 어떻게 된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작아요. 자, 그럼 작다는 건 상대적인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울 거다? 저항 제어를 배울 거예요. 자, 저항 제어라는 친구는 저항이 어디다 달린다? 여기에 저항 제어가 달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RA 값이잖아요. 그래야 전기자 저항이 그거가 되니까.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 기동전류 그 제한할 때 그 친구예요. 그러면 여기에 넣다 보면은 여기에 흐르는 IA 값은 어떻게 돼요? IF에 비해서 엄청 크다고요. 그러면은 IA 제곱 R은 어떻게 된다? 엄청 크기 때문에 얘는 전력 소모가 심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얘는 상대적으로 뭐다? IF가 작으니까. 아, 전력 소모가 작다. 뭐라고요? 전력 소모가 작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 제어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자, 여기까지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 제어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저항 제어 할 겁니다. 저항 제어. 저항 제어. 자, 저항을 제어하는데 여기에 있는 저항은 여기 아래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전기자의 저항을 제어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요. 오늘 분권 전동기를 도대체 몇 번을 그린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 또 멍 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능동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 어떻게 안 해요? 정지하고 필기하세요. 자,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멍 때리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도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듯이 하셔야지 하면서 공부가 돼요. 인강만 들으면은 공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이 어디에 달리는 거야? 여기 달린다고요? 여기. 가변 저항이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가변 저항을 단다는 말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I 제곱 R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흐르는 IA 값이 전력 소모가 되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전력 소모가 심하다고요. 예.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전력 소모가 심하다. 따라서 효율이 어떻게 돼요? 효율이 안 좋겠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안 써요. 이게 뭐 특징인가요? 예, 특징입니다. 안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쓰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뭐 다 속도 제어를 뭐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뭐 속도 범위가 아까 뭐라 했어? 속도 제어 범위가 작고 얘는 뭐 효율이 안 좋고. 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얘의 장점만 가지고 온 게 뭐다? 장점만 가지고 온 게 마지막 전압 제어가 되는 겁니다. 강의 순서랑 체계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네들의 장점만 가지고 와볼게요. 자, 얘네들의 장점만 가지고 와볼게요. 자, 얘는 뭐라 했어요?
속도 제어 범위가 낮다 했죠. 속도 제어 범위가 낮다 했죠.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단점을 보완한 게 V가 되는 겁니다. 전압 제어. 자, 속도 제어 범위가 작다 했어요. 그러면은 전압 제어는 속도 제어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넓게 되는 겁니다. 자, 얘는 효율이 안 좋다고 했어요. 그럼 전압 제어는 어떻게 돼요? 효율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 제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매우 이상적인 제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전압 제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 전압 제어입니다. 전압 제어. 자, 전압을 한번 제어해 볼게요. 자, 전압 제어입니다. 자, 전압 제어 같은 경우도 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 가져갈게요. 정토크 제어다. 이거 또 정토크 제어라고요? 또 어떻게 외워요? 아까 계피처럼 만들어주세요. 토전?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외운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뭐, 다 외우다가 이거 그렇게 외워서 끝이 없어요. 자, K. 파이분의 V 마이너스 IA, RA라면서요. 자, 그러면은, 전압 제어라고 하는 친구는 뭘 제어해? 얘를 제어한다. 그럼 나머지 어떻게? 나머지 일정. 맞잖아요. 얘로 제어해야지. 얘로 제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가 제어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이게 일정이라고. 그러면 토크가 어떻게 돼요? 토크가 K, 파이, IA라며. 그럼 파이 일정하고 IA 일정하고. 그래서 얘가 뭐예요? 일정하다고요. 일정 두 개나 적었는데요? 잘못 적은 게 아니라 둘 다 기억하라고요. 무조건 일정이라고요. 정토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자, 특징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하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뭐예요? 효율 좋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효율 좋다. 효율이 좋다고요. 화내서 미안합니다. 하다 보면 이게 제가 화가 나네요. 자, 그리고 정토크 제어다. 이게 특징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이상적인 제어 방법이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가져가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또 특이하게 이런 게 잘 나와요. 종류가 잘 나옵니다. 종류.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전압 제어의 종류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서가 많아서 여기다 적어요. 종류 뭐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종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는 첫 번째 워드 레오너드. 뭐 이름도 어려워요. 사람 이름입니다. 워드 레오너드 방식입니다. 워드 레오너드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일그너 방식이 있습니다. 일그너.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됩니다. 깊이 알 거 없고. 자, 워드 레오너드 방식은 자, 우리가 보조 전동기가 있습니다. 자, 이 전동기가 어떻게 돼요? 동력을 만들어내요. 그럼 뭘 해준다? 발전기를 돌려줍니다. 발전기를 돌려주면 발전기가 우리가 또 전동기를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일그너 방식도 똑같습니다. 전동기, 보조 전동기가 있어요. 얘가 뭐 어떻게 해줘요? 발전기를 돌려줍니다. 얘가 또 뭘 돌려줘요? 전동기를 돌려준다니까요. 자, 그런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건 간에 뭐 여기 얘네들은 다 DC입니다. DC. 직면이니까 뭐 당연하겠죠. 이거 DC예요. 자, DC입니다. DC 전동기, DC 발전기, 뭐 DC 전동기, DC 발전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자, 워드 레오너드 방식은 DC 전동기를 돌려가지고 DC 발전기를 돌리는 건데 여기서 뭘 해줘요? 전압을 제어해 주는 겁니다. 전압을 제어해 주는 거예요. 얘 또한 DC 전동기에서 DC 발전기에 동력을 줘서 얘를 제어해서 전동기를 어떻게 한다?
속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속도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드 레오노드 방식은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일그너 방식은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뭐다? 이 보조 전동기라고 합니다. 보조 전동기. 보조 전동기를 뭐로 쓴다? 삼상 유도 전동기를 씁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얘를 일그너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플라이 휠이라는 걸 씁니다. 플라이. 플라이 휠이라는 걸 써서 부하가 변동이 됐을 때 어떻게 해준다? 안정화 시켜주는 게 뭐다? 플라이 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안정화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부하 변동이 심할 때 이 플라이 휠을 통해서 부하를 안정적이게 만들어준다. 뭐는? 일그너 방식은. 그러니까 워드레노 방식은 그냥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를 통해서 전압을 제어해서 어떻게 된다? 속도를 제어하는 친구고 얘는 워드 레오노 방식에서 보조 전동기를 삼상 유도 전동기를 쓰고 그리고 플라이 휠을 사용한 것이 뭐다? 일그너 방식이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사실 시험에서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두 번째 속도 제어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해본다? 그 다음은 우리가 역회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역회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어요. 44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일그너 방식까지 설명을 했죠. 그 밑에 뭐 직병렬제어, 승합기 방식, 초퍼제어 이런 건 뭐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분권 전동기의 속도 제어, 직권 전동기의 속도 제어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온다? 역회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역회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역회전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설명 안 할라 했어요. 자, 왜 그러냐? 설명을 다 했던 겁니다. 자, 복습입니다. 복습. 전 배운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기억을 다시 해보세요. 자, 역회전. 자, 복습을 하셨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역회전. 기억 안 나세요? 요거까지 써볼게요. F는 I 크로스 B 에 L. 자, 요거까지 적었어요. 기억 안 나요? 자,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F의 방향이 바뀌죠. B, 자속 밀도, 자속의 방향을 바뀌면 어떻게 돼요? 얘 방향 바뀌죠. 둘 다 바뀌면 안 바뀌잖아요. 기억 안 나요? 자, 요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자, 타여자. 타여자 배웠고요. 그리고 자여자 중에서 뭘 배웠다? 직권, 분권. 배운 거 몇 개 없어요. 복권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타여자라고 하는 친구는 만약에 주어진 공급 전압의 극성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공급 전압의 극성이 바뀌면 만약에 공급 전압의 극성을 어떻게 해준다? 바꿔주면은 체인지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역회전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적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뀐다 했죠. 왜? 남탔잖아요. 남타. 얘는 전기자와 계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자, 전류. 그러니까 B가 바뀌는 거죠. B가. 그러니까 하나만 바뀐다고요. 그래서 뭐하다? 역회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직권, 분권, 본권. 자, 이런 애는 뭐야? 다 자여자죠. 자, 자여자기 때문에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역회전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요. 맞죠? 여러분들 다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극성을 바꾸려면 얘네들의 이제 역회전 하려면 뭐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바꾸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역회전 할 거 없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제동입니다. 제동입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은 처음에 뭐가 나와요? 처음에 뭐 역전제동, 발전제동, 뭐 회생제동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책 순서대로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역전제동입니다. 역전제동. 역전제동. 이 말 그대로 역전제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시면 된다? 역에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자, 전동기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전동기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전기자가 있어요.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 생각해 볼게요. 뭐 자속이 뭐 여기서 이렇게 뭐 가겠죠. 자, 그리고 자속이 이렇게 가고 전류도 흘러주게 되면 얘가 돌아요. 돌게 될 겁니다. 뭐 여기로 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잘 돌고 있는데 얘를 제동, 급정거 시키고 싶다고요. 그럼 어떻게 줘요? 토크를 어떻게 줘요? 토크를 반대로 돌려주면 된다고요. 반대로. 이게 뭐다? 역전제동이 간단해요. 그냥 토크를 반대로 걸어주면 어떻게 된다? 역전제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야? 발전제동이죠. 발전제동. 자, 발전제동. 발전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제동은 발음이 안 되냐? 발전제동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발전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내봅시다. 전원이에요, 전원. 자, 전원에서 어디에? 모터, 그러니까 전동기에 뭘 해줘요? 전원을 공급해 주게 될 겁니다. 전동기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동기가 전원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운전을 하겠죠. 그래서 뭐 부하에 이렇게 부하가 될 거고요. 토크가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토크가 발생을 할 거예요. 맞죠? 전원을 인가해 줬으니까 전동기가 동작을 해서 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짓을 하는 겁니다. 전원을 이렇게 없애줘요. 왜? 뭐 얘를 제동시키려고 뭐 전원을 없애줬겠죠. 전원을 없애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에 전원에서 전류를 인가받아서 얘가 돌고 있었어요. 이 방향으로. 그런데 갑자기 전원이 없어졌어요. 그럼 얘 정지하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그럼 갑자기 운전을 이제 이렇게 밟고 있다가 엑셀을 떼요. 그러면은 차가 어떻게 돼요? 정지해요?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가고 있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지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가요? 급정지하면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거 맞나요? 이게 다 뭐예요? 관성 아니에요, 관성? 뉴턴의 제1법칙이죠. F는 ma,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짓을 계속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변화 싫어하잖아요. 익숙한 걸 더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동기는 돌려는 방향으로 계속 어떻게 돼요? 이 방향으로 전원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죠? 자, 전원도 없고 이는 V, B, L 이 식을 보면은 돌아가려는 계속 돌아가라는 방향성은 있죠. V, 이동 속도는 있고 B는 원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동기가 돌았겠지. 그러면 이 전동기가 전원이 없어지는 순간 얘가 뭐가 돼요? 발전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발전기로 바뀐다고. 얘가 갑자기 발전기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발전기라고 하는 친구는 전원을 만들어내요. 뭐를요? 전류를 만들어내는 친구예요, 발전기. 반대로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저항을 다는 겁니다. 저항을 달아요. 그러면은 전류가 저항을 지나면 뭐가 돼요? 손실이 발생하죠. 이 손실을 통해서 뭐예요? 제동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감이 안 잡히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하철을 탔을 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러분들이 내렸을 때 약간 후끈후끈하다, 뭔가 뜨겁다. 요즘엔 안 그래요. 그런 걸 느꼈었을까요? 왜? 지하철이 제동, 그러니까 정지를 할 때 발전기로 바꿔서 전류를 흘려보내줘서 저항해서 어떻게 돼요? 열이 발생을 하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뜨거움을 느껴봤던 겁니다. 요즘에는 안 뜨거워요. 요즘에 또 가서 안 뜨겁네요 하지 마시고. 그럼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자, 요즘에는 바로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회생제동.
자,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발전제동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회생제동은 전원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원으로 반환한다 되어 있죠. 얘는 전원으로 반환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는 이 전동기가 발전기로 바뀌어서 전류가 흘러져서 저항을 지나면서 그 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제동을 한다 했는데 전류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전류를 어떻게 한다? 말 그대로 다시 전원으로 쓴다고요. 이 전원을 어떻게 돼요? 이 전원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제동을 시켜준다고. 얘는 회생제동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동기가 갖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하고 이것을 전원으로 반응해서, 그러니까 이 전원으로 어떻게 된다? 제동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회생제동 방식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동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동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직류전동기 운전 4가지 알아봤거든요. 여러분들 별로 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직류전동기를 우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